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려주신 성과가 이제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르노코리아에서 오늘 27일이죠. 2024년도 6월 27일 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부족하더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름하여 그랑 콜레오스가 되겠습니다. 콜레오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에 콜레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 저희는 그동안 르노 오로라 1을 기다렸습니다. 오로라 1이 한국에는 그랑 콜레오스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랑 콜레오스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단 잘 나왔고요. 실물에 대한 범위를 제가 아는 기자님이 지금 현재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보고 계십니다. 정보를 얻었고 제가 빨리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되는 거니까 느낌과 감정 그대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오늘 공개하게 되면은 르노 동호회 회원님들이 많이 공유를 하시고 보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많은 기자님들도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실물에 대한 범위가 오로라 1하고 다소 약간 차이, 색감적인 것도 그렇고 본넷 그릴도 그렇고요. 일부 타이어랑 범퍼 디퓨저 같은 것들이 달라서 조금 처음엔 생소했지만 보면 볼수록 지금 2시간, 3시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볼게요. 공식적으로 오픈된 영상이고요. 방금 보신 영상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한국적인 모습을 굉장히 승화시켰고 슈퍼비전, 조수석에서도 저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그래픽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 비롯해갖고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DMB 안테나 12.3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존재하고요. 5G 커넥티드 라이프. 군더더기 없습니다. 매우 깔끔합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존재하고요. EV 모드로 이렇게 다양하게 도심에서 주행할 수 있는 범위, 동급 최상위 수준의 아주 넉넉한 레그룸과 승차 공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많이 쾌적한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도 몹시 지금 탐납니다. 오늘 공개 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로라 1으로서 많은 가격과 여러가지 예상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저 또한 해외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출시되는 것을 유추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일치하는 면모가 많기 때문에 르노 코리아에서 정말 야심작으로 정말 이를 갈고 정말 죽을 각오로 출시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비주얼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X3 또는 X5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릴과 범퍼에 대한 범위는 느낌은 사뭇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아우디랑 BMW 느낌이 많이 같기 때문에 독일차 느낌이 점점 강한 느낌으로 르노 코리아에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첨단 기능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특히나 핸들 같은 범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보를 보시면 강력한 245마력이나 됩니다. 차량의 디자인을 보시면 A, B, C, D 필러 쪽은 거의 BMW X3, X5에서 볼 법한 벨트 라인과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 코가 다소 약간 생소해서 어색하긴 했습니다. 벌집 구조, 양쪽으로 퍼져 있는 화살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어색함은 익숙함으로 적응되는 범위로 다가왔을 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주기도 합니다. 이 각도는 굉장히 아우디 느낌, BMW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휠도 멋지고요. 이 컬러가 메인 컬러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파워트레인은 총 2가지 이테크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터보가 장착이 됩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245마력 그리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무려 31가지가 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새로 적용된 로고가 잘 매칭이 되고요. 전면의 로고 밑에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오른쪽 팝업 요 아이콘 보이세요? 뭐야? 지금 계약하시면요 골프공 또는 고급 장우산만 주신대요. 너무 짜다. 사전 계약인데. 그리고 휠에 대한 모습은 20인치까지 장착이 됩니다. 투톤 하이랜드 알로이 휠이고요. 아이코닉 트립 시 선택 시 별도 옵션으로 또 장착이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약간 구형 이전 모델 산타페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포지션이 비슷한 것도 사실이고요. 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고요. 크리스탈 3D 타입입니다. 다이나믹 스타일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땐 외형이 다듬어진 모습으로 사료가 됩니다. 파노라마 스크린이 장착이 돼서 전면에 대한 어떤 범위에 지루함이 없게끔 투자를 한 범위가 됩니다.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 12.3인치 곱하기 3개가 들어갑니다. 정말 와이드합니다. 앞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 정도 스크린만 봐도 막 소비자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고 싶고 계약하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소렌토랑 산타페 판매량 이 친구가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이번에 르노 코리아에서 정말 크게 사고 쳤습니다. 대박입니다. 기아 노브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무엇보다도 기존에 안고 있던 르노 코리아의 감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점 진보된 오로라 1에 대한 최대한 감성을 다 넣었다는 거죠. 핸들 보시면 거의 뭐 벤츠급의
핸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경과 여러가지 지름에 대한 느낌은 그립감은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클락션 위치가 가운데 위치가 약간 밋밋한 느낌도 있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내부에서 내비게이션과 영화, 음악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하고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T맵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의 최상위를 달리는 범위가 됩니다. 이제 슈퍼 스크린이라고 해야겠죠. 벤츠에서는 그 스크린 명칭을 쓰니까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함으로써 굳이 벤츠까지 안 가도 되는 우스갯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시보드 위쪽에도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범위들은 이렇게 버튼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가 만약에 일순간 오류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풍기에 대한 범위 끄고 켜는 거, 스타트, 스탑 버튼 같이 동등하게 위치하고 있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비상등이 시동 버튼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거 급할 때 실수하지 않나 또 우려되는데 잘 되겠죠. 12.3인치 동수석 디스플레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비롯해서 유튜브 비롯해 갖고 다양한 스트리밍부터 웹 브라우징 그리고 시트의 공조 제어 등등을 다 가능하게 연동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다양한 음악을 듣는 범위, 엔터테인먼트의 확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루함을 없게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모빌리티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5G 커넥티비티, 음성인식까지 제공을 합니다. 누구 오토가 제공이 되고 전화, 발신, 수신 다 되고요.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날씨, 뉴스, 캘린더 등등 말이죠. 디지털 키가 제공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동시켜서 문을 열고 닫고 차량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FOTA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분은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르노 웹을 통해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친구의 엔진은요,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45마력이라는 고출력을 제공을 합니다. 주행에 최대한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 출력을 올려놨고요. 주행 성능 또한 많이 업로드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파워풀한 드라이빙이 지원이 되고 서스펜션 또한 기대하셔도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륜구동 시스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이 사륜을 제어하면서 지능에 따라서 올터레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주행 모드는 총 6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경사로 진입 각도는 20.5도라는 기존에 없었던 각도를 제공을 하네요. 큰 차이점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저는 대폭 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 중에서 이테크 하이브리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요, 스펙이 245마력이고 기어박스는 멀티모드 오토매틱입니다. 구동 방식은 2륜에 대한 선택 범위도 있고요. 또 다른 모델은 4륜 또는 2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2륜 7단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습식이고요. 4WD는 8단 오토 미션이 장착이 됩니다. 최대 토크는 33.1토크고 최대 출력은 211마력이 됩니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테크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르노코리아에서는 전기를 아직까지 많이 선호하지 않는 범위도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고요. 정말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하게 판매를 올릴 수 있는 범위를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트의 모습 한번 보시고요. 블랙 내장재, 그리고 블랙에서 약간 스티치가 화이트인가요? 블루톤이 들어간 내장재, 그리고 브라운 시트 내장재, 블랙에 스웨이드 재질, 여기 이니셜 테더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습도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633리터가 되겠습니다. 많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급 최상의 수준의 헤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레그룸 또한 갖고 있어서 320mm의 레그룸, 높이는 927mm의 여유로운 헤드룸을 갖고 있어서 상반신 크기가 기신 큰 분들도 여유있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리터라는 조수석 글러브 박스의 광활한 공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커다랗고 쾌적한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 정말 여유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이렇게 폴딩 했을 때는 2034라는 대용량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밴급입니다. 2명 탑승하고 거의 뭐 냉장고, 작은 냉장고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버전 기준이 되겠고요. 사운드에 대해서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트위스터, 서브우퍼, 디지털 증폭기, 더불어서 트위들러까지 다양한 곳에 심어놨습니다. 심지어는 트렁크까지 말이죠.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스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포함을 시켜놔서 옵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기타 최상위 알파인 등급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M 또는 AMG에서 느껴볼 법한 고급스러움 또한 강조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실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곧 매장에 공개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비주얼 한번 보시면 이 스플리트 알파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창적인 느낌으로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만 투자를 해도 웬만한 수입차 부럽지 않은 퀄리티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오늘 영상 보고 이 정보 보고 현대기아에서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외부로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서 디자인적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올리긴 하겠지만 내구력적인 범위 내에서 과연 르노 코리아에 대한 범위에 견주었을 때 얼만큼 승부사가 결정이 나는지 좀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냥 올라가서 거품값이 만들어지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큰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르노 코리아에서 아무쪼록 이번에 성공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알파인 같은 경우는 투톤 바디 컬러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내부의 스웨이드 내장재가 확실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힐이 적용돼서 기존에 방금 보셨던 스타일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 그리고 전용 사이드 엠블리셔까지, 엠블렌이라고 해야겠죠. 전용 로고가 적용이 됩니다. 희소 가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리미엄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알파인 등급의 옵션 한번 보십시오. 퀄리티 한번 보십시오. 상당합니다. 정말 상당합니다. 안전 편의 장비들이 상당히 대거 탑재가 되어 있어서 뭐 오토 파킹도 되고 반절 주행에 있어서는 정말 레벨이 더 상승된 범위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고 한번 타볼, 경험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차에 대한 범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입차 못지않은 이렇게 투명으로 돼서 약간 차에 대한 범위를 하부를 볼 수 있는 느낌으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풀 오토 파킹, 자동으로 이렇게 출차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하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회피 조향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급할 때 이렇게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뭐 수입차에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국산차에는 사실 제네시스급 이상에서는 경험해 보셨지만 나머지 범위는 흔하지 않는 범위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역동적으로 대거 모든 기능들이 탑재를 했습니다. 화이트 컬러, 뭐 컬러별로 다양하게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게 메인 컬러가 이제 미네랄 포펄 컬러가 되겠습니다. 내차 만들기 누르시면은 특별히 대단한 건 없습니다. 뭐 가격 정보는 없으니까 아직 미정이니까 추가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휠 베이스 자체도 2820입니다. 거의 뭐 3m급에 가까운 길이를 보여주니까 주행 안정감도 좋고요. 가격적인 측면만 정리가 되면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추가 정보 제가 곧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에서 정말 야심작 오로라 1을 베이스로 나온 그랑 클레오스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캐스퍼도 공개했고 여러가지 차종을 공개했지만 아쉬운 사항도 다소 남긴 합니다. 역시 그랑 콜레오스가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는 가장 큰 주인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추가 정보 바로 제공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